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과 한국에서의 기업 문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싱가포르 날씨도 너무 덥고 이번 달은 뭐 35도 이상 되는 날씨도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더워가지고 지금 아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잠깐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6년 정도 해서 두 나라에서 이렇게 일한 기간도 이제 얼추 비슷한 시기가 돼가고 있고요. 양쪽 모두 동일한 산업군의 동일한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는 회사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성향 자체, 그 다음에 회사가 하려는 목적 자체가 많이 다르진 않아요. 두 기업에서의 간략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의 이 짧은 경험으로 이 나라의 기업 문화는 이래, 이 회사의 기업 문화는 이래, 이렇게라고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일반적인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하나의 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깔끔하게 업무 스타일을 이렇게 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내 맡은 일만 하면 남들이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책임을 지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장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회사만의 조금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간이 이렇게 5년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눈에 하나씩 들어오는 게, 이게 사람 개개인이 책임감이 엄청 높고 자기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전부 다 이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처럼 책임감이 강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책임을 지기 싫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제 장점으로 드러나는 건지, 뭐가 맞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봐온 바로는 자기가 잘못돼서 이걸 책임지는 거를 정말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인시던트 리포트라고 이런 걸 엄청나게 쓰기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와서는 몇 번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 내에는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좀 경험을 했던 게, 저랑 입사 시기가 비슷했던 로컬 직원이 있었는데, 실수를 이제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레터 3번을 받으니까 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레터까지 받고, 3번째는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3번째까지 받아서 잘렸다고 하면 이 친구가 또 다른 이직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할 때 그런 레퍼런스나 그 평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번째 레터 받고 3번째 받기 전에는 회사랑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진해서 퇴사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저는 이제 그게 입사 1년에서 2년 넘어갈 때 그때였어요. 그걸 딱 보니까 정말 살벌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성과에 있어서는 그 개인이 전부 다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또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한 거에 있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실수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스타일이나 개개인의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한국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신입 때 많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끝내놓으면 선배도 그렇고 상사분들도 그렇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이런 의미가 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끝내놓고 조금이라도 그 이상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시가 주어지거나 남들이 이거에 대한 너의 보상이 있을 거다, 너의 1년 KPI나 성과에 있어서 이거를 인정해 줄 거다, 이런 이제 명시적인 대답을 받기 전에는 이게 먼저 스스로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먼저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닌 거는 철저하게 이제 터치를 하려거나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지내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편한 것도 있어요. 굳이 뭐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안 해도 뭐 내가 맡은 일만 딱 해놓으면은 뭐 나의 성과나 내 일에 있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듣지는 않으니까요. 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문화가 있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의 책임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일을 하다가도 정말 저의 잘못이거나 실수여도 같은 팀의 선배 아니면 팀장 아니면 더 큰 일이었다, 다른 부서와 일이 부딪히거나 외부랑 일이 부딪힌다 이러면 뭐 부장, 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좀 최대한,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라거나 대부분 이거를 조직 내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우리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이렇게 기업 내에서의 조직 논리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런 게 좀 장점이라면 뭐 장점이었다면, 단점 같은 경우는 공과 사가 이게 구분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거나 보너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팀에 이번에 정해진 책정액이 이만큼이면 좀 n분의 1에 거의 가까운 식으로 이걸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0인 사람부터 본봉의 뭐 4배, 6배까지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일이 개개인의 KPI가 중요한 뭐 영업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의 사실 성과를 책정을 하거나 이거 분류하기가 사실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끼리 그 다음에 위에서 상사가 평가하는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양쪽 나라에서 같은 기간 일을 해본 짧은 경험에 의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나 보상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 위주로 평가가 들어간다는 점이 있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누구도 이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온전하게 개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잘못이 있을 때 우리라는 조직 논리로 서로 보호해주고 이런 건 있어서 좀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보상이나 공과 사에 있어서는 개인이라는 이제 인식이 조금 희미해서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이런 기업 문화나 생활 자체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좀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거 관련한 TF팀에 있으면서 기업 문화가 잘 돼 있다는 그 Great Place Work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들도 찾아가서 이제 기업 탐방도 하고 이제 저희 회사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기업 문화 차이점도 서로 얘기해보고 이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